당신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단순히 예쁘거나 강해 보이는지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말이에요. 아무 말 없이도 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속삭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손가락은 단지 유전 정보만 담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던 그 모양 속에 마음이 아닌 영혼에서 온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머리로 기억나지 않는 어떤 약속이 몸에 새겨진 채 지금까지 살아 숨 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손가락의 길이와 모양, 미묘한 비율들이 모두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인간의 몸이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를 담은 하나의 살아있는 문장이라고 한다면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진 동양의 영적 전통에서는 몸은 비밀스러운 언어이자 지도라고 여겨졌습니다. 모든 선과 모양은 하나의 신호이며 오래전부터 정해진 소명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용하고도 깊은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당신의 약지가 검지보다 길다면 그것은 단순한 신체 구조가 아닌 영혼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상징의 의미와 과학, 영성에 대해 살펴보기 전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몸에 새겨진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상처도 본능도 손의 모양도 어쩌면 당신의 손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래전 잊힌 진실을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을 품고 살아온 적 있지 않나요? 왠지 모르게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느낌, 다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일인데 나만 그 무게를 느끼는 것 같은 날들, 지금 천천히 손을 바라보세요. 바쁘게 흘려보지 말고 정말로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약지가 검지보다 길다면 그건 단순한 유전의 결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프지 않은 상처처럼 어떤 오래된 이야기를 품고 있는 표시일 수도 있어요. 수백 년의 시간을 거쳐온 영적 전통에서는 인간의 몸을 영혼이 쓴 편지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미묘한 신체적 특징, 바로 약지가 더 긴 손은 매우 특별한 상징으로 해석되었죠. 그건 단순히 재미있는 특징이 아니라 영혼이 남긴 도장이었습니다. 약지는 약속, 침묵 속의 의무, 보이지 않는 헌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검지를 넘어설 때 자기 주장보다 더 깊은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치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역할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내는 거야. 이 작은 신체적 차이가 사실은 돌아온 영혼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래전 약속, 미완의 소명, 끝나지 않은 여정.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유를 몰라도 늘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 무언가는 당신의 손에 이미 새겨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그걸 느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고대의 어떤 문화에서는 인간의 몸을 단순한 육체가 아닌 살아있는 재단으로 여겼다는 걸요. 그들은 뼈와 근육을 넘어서 몸 전체를 하나의 신성한 언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손은 그 언어의 핵심이었습니다. 힌두교, 불교, 도교와 같은 동양의 전통에서는 손가락 하나하나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중 약지는 단순히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태양의 손가락이라 불렀습니다. 심장과 영혼, 카르마와 연결된 에너지의 통로, 그리고 이 약지가 검지보다 길다면 그것은 오래된 영혼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고 체득한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수많은 스승들과 수행자들이 침묵 속에서 사람의 몸을 읽고 그 안의 진실을 발견해온 결과였죠. 그들은 손을 하늘의 별처럼 읽었습니다. 작은 비율, 미묘한 선 하나에서 삶과 죽음의 메시지를 느꼈죠. 그리고 약지가 유독 길게 자란 손에서는 이 생에서 시작되지 않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건 다시 태어나는 걸 선택한 영혼의 표시였습니다.
말없이 세상을 돕고 남몰래 균형을 회복시키는 삶,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깊고 무겁고 넓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늘 옳은 것을 선택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힘, 그건 배운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 안에도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을 본 그 옛 지혜는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알아채고 있었을 테니까요. 수천 년 동안 지식은 말로 전해졌고 눈빛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과학이 등장했죠. 숫자 공식을 들고 현미경과 통계로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력부터 유전자까지 많은 것들이 설명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칼로 자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춰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 말이죠. 요즘 생물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는 손가락 길이 비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2D, 4D 비율이라 불리는 것. 약지가 검지보다 길면 태아 시절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건 자신감, 위험 감수성, 공간 인지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죠. 하지만 그래프로는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특별한 공감 능력을 지녔을까요? 왜 보상을 바라지 않고 타인을 돕는 걸까요? 왜 고요한 길을 택하며 혼자 싸워나갈까요? 과학은 보이는 것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요, 마음속에서 조용히 뛰고 있는 그것은 과학자들은 이걸 호르몬 영향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영혼이 자신의 역할을 준비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성격이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닌 오래된 기억이라면요,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에너지의 흔적이라면요, 몸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지만 혹시 그 이전에 이미 어떤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존재했던 건 아닐까요? 여기서 과학과 영성은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수수께끼를 말할 뿐이죠. 결국 과학자든 수행자든 관찰합니다. 둘 다 진실을 알고 싶어 하죠. 사람이 왜 그 사람인지, 그리고 결국 그들은 같은 결론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몸은 기억을 품고 있다는 것. 단지 어떤 이는 그걸 데이터라 부르고 또 어떤 이는 운명이라 부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가슴에 무게를 지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짊어진 듯한 그 무게. 당신도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나요? 누가 보지 않아도 정직을 선택하고 돌아오지 않아도 기꺼이 도우며 말하지 않아도 타인의 고통을 알아보는 사람들. 그건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몸에 새겨진 기억이죠. 영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그건 영혼의 계약입니다. 태어나기 전 조용히 맺어진 약속.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나지 못한 어떤 것을 마무리하겠다는 선택. 놀라운 건 이런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주 외롭고 낯설다고 느끼죠. 익숙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감각. 바로 그때 몸이 말을 합니다. 머리는 잊어도 몸은 기억합니다. 약지가 검지보다 긴 손가락처럼 아주 작은 차이가 전생의 기억과 지금의 사명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험한 길을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못할 배신, 이유 없는 상실, 반복되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친절을 선택하고 진실을 말하며 침묵 속에서도 길을 걷습니다. 마치 속삭이듯 포기하지 마. 당신은 이걸 끝내기로 약속했어. 그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일을 도와주는 일일 수도 있고 가문의 고통을 치유하는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예전에는 지켜지지 못했던 존엄을 살아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올바른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진동이 마음속 어딘가를 울리죠. 만약 당신도 이유 없는 책임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아주 오래된 약속을 떠올리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에는 이해하지 못해도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감정이 너무 깊을 때 눈을 감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의 반짝임입니다. 과학은 이제야 이 사실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단지 외상이나 고통만이 아닙니다. 선택, 직감, 반응, 가르침이 아니라 기억으로 반응하는 그 모든 순간들. 신경과학은 이제 몸이 뇌와는 별개로 기억을 저장한다는 걸 밝혀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 말이 아닌 방식으로 저장된 기억들. 그것은 움직임 속에서, 표정 속에서, 손의 구조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약지가 검지보다 긴 손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자주 느낍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도와야 할 때를 그냥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릴 때를 감지합니다. 그건 영혼이 겪은 일들을 몸이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지혜에서는 이런 신체적 특징을 영혼의 암호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예전에 이미 이 길을 걸었어요. 그런 메시지가 손가락의 비율에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존재는 고요하지만 강합니다. 말이 없어도 안정감을 주고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읽고 손끝만으로도 치유의 기운을 전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외면할수록 삶은 다시 당신을 원점으로 데려갑니다. 장면은 없지만 감정만은 선명한 그 기억, 소리는 없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그 전율. 몸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먼저 기억하기도 하죠. 어떤 삶은 쉬우려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 삶은 깊이를 위해 선택된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예민하게 느끼는 자신을 탓해 본 적 있나요? 남들보다 더 일찍 상처를 겪거나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러 온 게 아니라 마무리를 하러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사명을 짊어진 듯한 그 감각.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당신 안에서는 외면할 수 없는 그 목소리. 이건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오래된 패턴의 흔적입니다. 고대의 영적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영혼은 자발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끝나지 않은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자신만이 기억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해. 그래서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상처받고도 여전히 사랑하며 누구도 보지 않을 때조차 자신이 믿는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건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목적의 기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삶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쉬움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멈추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속삭이듯 말하는 내면의 소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런 영혼은 명예나 인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균형을 되찾기 위해 왔고 자신뿐 아니라 조상의 상처까지 치유하기 위해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곳에 빛을 가져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의 삶이 너무 고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틀린 게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자리에 서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손이 처음부터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는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이 기억해내길 기다리면서 당신은 이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숨이 트이지 않나요? 세상이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동안 당신 같은 영혼은 경쟁이 아니라 완성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공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요. 아무도 몰랐겠지만 당신은 수없이 어려운 선택을 해왔습니다. 부서진 마음으로도 누군가를 도왔고 고독을 선택하면서도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은 작지만 깊은 균열을 만들었고 그 틈을 통해 빛이 새우며 들었습니다.
약지가 검지보다 길다는 건 단지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너무나 큽니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무너졌고 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성숙한 마음으로, 더 깊은 침묵으로, 더 진실한 사랑으로,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세상을 조금씩 정돈하고 당신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옛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더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삶이 혼란스러워도 말이에요. 당신이 지닌 사명은 이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판단 없이 듣는 당신의 눈빛, 다른 사람의 혼란을 조용히 감싸는 당신의 태도, 그리고 떠날 때보다 가볍게 만들고 싶은 당신의 진심에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그건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절반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남은 건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